여러분, 혹시 전설의 해적 록스디, 지백에 숨겨진 둘째 아들이 바로 사황 버기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그리고 버기가 그 코를 떼어내는 순간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라인에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화 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록스디, 지백과 버기 사이의 소름 돋는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가져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즐기기 위한 뇌피셜이니까 가볍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충격적인 떡밥. 전 세계가 사황 버기가 사실은 전설적인 해적 록스디, 지백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설로 불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수배설을 한번 보시죠. 이 포즈와 표정,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이건 오다 작가가 대놓고 던지는 부자 관계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버기가 록스의 친아들이라는 가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대 버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반면 록스디, 지백은 골디, 로저나 흰수염 같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이었던 최강의 해적이었잖아요. 그의 힘은 마치 검은 수염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둘이 형제라면 검은 수염은 힘을, 버기는 사람을 끄는 매력만 물려받았다는 걸까요? 하지만 버기가 정말로 약하기만 할까요? 우린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광대왕에 대한 모든 것은 아직 미스터리 그 자체니까요. 버기는 단순히 작가의 편애를 받는 운빨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그의 운명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특별한 것일까요? 버기는 어릴 적 갓벨리 사건 현장에 있었고 이후 해적왕 골디, 로저가 신의 기사단장 아들인 붉은 머리 샹크스와 함께 그를 키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버기는 어떻게든 사황이라는 칭호와 함께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혈연 관계로 돌아와서 만약 검은 수염이 아버지 록스의 의지를 물려받아 그만의 카리스마를 가졌다면? 그리고 현재 가설대로 버기 역시 지백의 아들이자 검은 수염의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약골로 묘사된다. 버기와 검은 수염, 그리고 록스 사이의 잠재적 힘의 격차는 너무나도 큽니다. 대체 왜 버기는 이렇게 약하게 그려졌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버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너프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의 코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코가 사실은 버기의 힘을 억제하는 봉인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년 만화의 단골 클리셰죠. 캐릭터가 일부러 힘을 억누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해방하는 것 말입니다. 버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그의 코,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 거대한 코가 제거된다면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해적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아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버기가 최강자라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반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버기가 약하게 그려진 것은 모두 이 거대한 반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어떻게 버기처럼 약한 자가 수백만 명 중 선택된 자만이 가진다는 패왕색 패기와도 같은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황 버기의 가장 큰 비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버기가 최약체 사황으로 보이는지부터 짚어보죠. 광대 버기는 원피스 극초반부터 등장한 이 세계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는 루피의 소중한 밀짚 모자를 찢으려 했고 루피를 로그타운에서 처형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이지 지독하게 약하다는 겁니다. 루피도 늘 그를 바보 취급하죠. 누가 이런 바보가 최강의 해적 록스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설은 38년 전 갓벨리 사건에서 시작되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설의 해적 록스는 그곳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버기입니다. 과시욕이 강한 록스는 아마도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물상자 모양 유모차에 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모차가 혼란 속에서 진짜 보물로 오인되어 로저 해적단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샹크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후 록스는 섬에서 자취를 감췄고 해적왕 로저는 아이를 거두어 일본어로 유모차를 뜻하는 배기,
배기에서 이름을 따 버기라고 지어줍니다. 보물상자에서 태어난 버기가 세상에서 가장 보물을 갈망하는 해적이 된 것, 이건 운명일까요? 버기의 상징은 바로 빨간 코입니다. 세계의 왕을 노리던 록스는 갓 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들인 검은 수염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테니 데리고 있던 또 다른 아들 버기의 미래 또한 내다봤을 겁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버기의 특별한 혈통이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 우리가 로저의 핏줄을 없애려던 그들의 집요함을 받듯이 말이죠. 버기를 지키기 위해 록스는 그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궁극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버기에게 절대로 뗄 수 없는 가짜 코를 달아준 것입니다. 버기의 광대 같은 빨간 코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동강동강 열매 능력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떼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게 가짜 코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시죠. 코의 비밀과 평행선. 이 파트에서는 버기의 코가 가짜이며 제거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작품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버기의 코를 뗄 수 있다는 작가의 메시지는 작품 전반에 걸쳐 암시됩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버기의 해적기에 있습니다. 이 상징은 암호일 수 있습니다. 극장판 원피스, 스탬피드에서 버기가 쓴 모자에 딱 한 번 등장했고 피규어로도 재현되었죠. 이 상징은 버기의 원래 해적기와 다릅니다. 차이점은 바로 코. 이 버전에선 코가 훨씬 작고 모양도 다르며 분홍색입니다. 오다 작가는 이 변화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코 모양은 원피스의 고향인 일본의 벚꽃잎을 연상시킵니다. 즉, 코가 벚꽃처럼 시선을 끄는 가짜 장식이라는 암시죠. 그리고 버기 양쪽 눈 옆의 두 평행선은 마치 철길 같습니다. 여기서 일본어 말장난이 등장합니다. 꽃, 하나, 과, 지나가다, 통과하다, 토루, 통를 합쳐 하나토루, 통는 코가 뚫리다, 코를 제거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이 힌트는 1095화 표지에서도 반복됩니다. 코가 없는 버기의 모습과 함께 많은 꽃과 철길 같은 두 평행선이 그려져 있죠. 이 디테일은 그 말장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코가 가짜라는 것을 확증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버기의 코는 가짜일지라도 동강동강 열매 능력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뗄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실제로 잘리지 않으니까요.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가 자르긴 하지만 진짜 절단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 코를 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과거 버기의 코를 훔쳐갔던 원숭이가 그려진 표지에 있습니다. 원숭이는 몽키, 멍키, 바로 몽키 D, 루피를 암시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루피가 바로 버기의 코를 떼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풋내기 시절 함께 임펠다운을 헤집어 놓았던 두 사람. 이제 루피와 버기는 거대한 세력을 이끄는 두 명의 사황이 되어 해군과 세계 정부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함께 마리조아를 공격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버기에 뗄 수 없는 코는 니카로 각성한 루피 주위의 벚꽃이 흩날렸던 것처럼 루피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니카의 능력은 현실 조작에 가까우니까요. 최종 결전 직전 루피가 버기의 코를 떼어줄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태양신 니카가 바로 버기의 봉인을 풀어줄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루피가 그 코를 떼어준다면 그 코를 버기에게 달아준 사람은 바로 록스 D, 지백일 겁니다. 그는 오직 버기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죠. 록스 D, 지백의 능력이 버기의 힘을 봉인했다. 자신의 핏줄을 숨기기 위해 록스는 버기에게 가짜 코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덕에 버기는 주목을 피하고 세계 정부의 눈에 띄지 않고 살아남았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결국 사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짜 코에는 분명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건 록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그 능력은 바로 검은 수염이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손에 넣으려 했던 어둠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록스의 유일한 전투 묘사에서 그는 패왕색 패기의 파괴력과는 다른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설에서 록스를 독특한 검술을 쓰는 해적이라 칭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즉, 록스의 능력은 인력과 청력에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는 우주의 블랙홀처럼 묘사되는데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물질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방출하기도 하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은 무한한 인력의 블랙홀을 만듭니다. 우리는 검은 수염이 이 능력으로 흰 수염의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흡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패기, 핵기 또한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록스가 이 능력으로 만든 콜을 버기에게 부착해 그의 패기를 계속해서 흡수하며 힘을 봉인해버린 겁니다. 패왕색 패기와도 같은 매력을 지녔음에도 버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코가 제거되는 순간 버기는 억압되었던 패왕색 패기를 해방하여 붉은 귀신과 푸른 귀신의 전설처럼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강의 해적이 될 겁니다. 트럼프 카드의 조커처럼 버기는 최약체 해적에서 최강자로 판을 뒤집으며 사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만화 리뷰 채널을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